포항 강원 경기인데 강원이 참 운이 없어요. 확진자 이슈 끝나고 와서 한 경기 치러서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또 이러자. 올 시즌에 뭐 제가 앞서 말했지 뭐 서울도 운이 없다, 뭐 대구도 운이 없다, 뭐 이랬는데 제일 운이 없는 건 강원이에요. 강원. 연속성이 없어요. 팬데믹 때문이야. 그러니까요. 안타깝습니다. 강원 화이팅입니다. 오늘의 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오혜원입니다. 오늘의 K리그 앱과 오늘의 축구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에서 만날 수 있는 오축 승부 예측, 아프리카 TV에서는 PP 라이브 채널입니다. 다음 주면 여러분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오축 승부 예측 구독자, 시청자 모든 분들 명절, 즐거운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명절이라고 하면 풍성하다, 특히 한가위, 그죠? 추석은 풍성하다. 저의 예측, 언제 풍성해질지, 언제 저의 마음이 이렇게 풍성하게 가득 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만큼은, 제 한 몸 희생해서 여러분만큼은 왜 희생해? 세 경기 넘기가 힘들어 이제. 이게 무승부가 너무 많아요. 일단 뭐 그건 각설하고 추석이니까 여러분 모든 가정에,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평안함과 풍성함이 가득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난 29라운드 승부 예측 이벤트 당첨자, 제가 박희건님을 뽑았습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딱 확인을 해서 박희건님을 뽑았는데 약간 사고가 있었어요. 박희건님이 본인이 달았던 댓글을 실수로 삭제, 그리고 본인이 또 거기다 이게 지워졌네요 막 이런 식으로 또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것까지 인정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벤트 당첨자로 뽑아 드렸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이제 박희건님 인정해드리고, 이런 실수 많은 분들이 하지 않으시라는 모범 케이스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댓글 한번 다시면요 손대지 마세요. 달지 마세요. 뭐 수정도 하지 마시고 삭제도 하지 마세요. 그냥 냅둬. 그래야 저희가 보고 뽑아드리고 하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정, 삭제 안 돼요. 저희가 박희건님께는 지난주에 저희가 특별한 선물 하나 마련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브레인 스토어에서 준비한 해원 데브라이너, 아니다.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 시리즈 1편입니다.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희건님만 뽑아드리면 아쉬워하실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냐면 봉구님인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아이스볼 몰드, 축구공 아이스볼 몰드를 드렸던 봉구님도 박희건님과 똑같이 5경기를 맞춰주셨어요. 희건님이 약간의 실수를 했는데 왜 그 사람만 줍니까? 라고 하면 봉구님이 조금은 속상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주만큼은 특별하게 봉구님한테 보내드립니다. 봉구님도 댓글창 방문하셔서요, 이 케빈 데브라이너 책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난주에 이변이라면 이변, 그죠? 뭐 무승부가 많았던 29라운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랑 비슷한 길을 걷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분들도 다 예측하시는 건데 뭐 이번 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뭐 특히 또 댓글창에는, 그죠? 이내형님의 댓글이 조금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내형님께서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K리그에 입문했다, 이런 본인의 사연을 소개를 해주시면서 뭐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내영님 같은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사실 그게 저희 오축 승부 예측의 마음입니다. 꼭 축구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가벼운 마음, 오해원부터 시작해도 돼요. 여러분, K리그 사랑의 첫걸음 오해원이면 전 충분. 이내영님 말씀대로 오축 승부 예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잘 풀리길 응원하면서 하나원 큐 K리그 1 2021 30라운드 승부 예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ACL 일본 원정을 떠났던 포항의 경기가 월 말로 연기되면서 6경기가 아니라 5경기만 열립니다. 이 중에서 오축 승부 예측이 주목하는 경기, 바로 전북과 수원의 대결입니다. 야, 뭐야, 또 전북이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 경기를 뽑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분명 전북이 수원보단 앞서는 게 맞죠. 여러분 생각, 제 생각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ACL 16강 연장 혈투, 전 이 경기를 보면서 와, 이거 이번 주말에 리그 경기 분명히 영향이 가겠다라는 느낌이 빡 왔습니다. 그 느낌이 보통 아시죠? 뭐 이 경기는요, 전북이 빠통보다는 분명히 객관적인 전력에서 크게 앞서는 경기였어요. 그런데 김상식 감독이 리그 경기를 대비한, 저는 그런 선택이었다고 보는데, 일부 주전 선수도 좀 일찍 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 못하게 연장까지 갔고요. 승부차기 끝에 야, 전북이 이렇게 이겨도 되나 싶을 정도로 힘들게 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전 선수들이 예상 못한 체력 고갈, 3일 쉬고 이번 주말 수원전에 나서야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빠툼은요, 이 수원에게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전북이 두들겨도 이렇게 막으면 됩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수원으로서는 야, 우리도 빠툼처럼 하면 되겠는데? 라는 경기 다시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박근혜 감독님 보세요. 지금 빠툼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 전북전 승점 얻을 기회가 있다, 이겁니다. 저는 사실은 전북이 여전히 승리할 가능성은 조금 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북의 상황이 그락 녹록하지는 않다. 사실 올 시즌 전북을 보면요, 이 선수들의 체력 문제가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이 체력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졌다. 저는 수원이 마음먹고 잠근다면 예상외의 결과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기는 것까지는 아니고 전 이번 주 두 팀의 무승부 예상했습니다. 과감해졌네. 경배로 안 가는 느낌인데. 수원 이제 승점 좀 얻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두 번째 경기는 광주와 제주의 대결입니다. 광주는 최근 3승 1무 4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덕분에 최하위에서 탈출을 했고요. 또 승점 20점대에서 치열하게 강등권 경쟁을 하는 팀 4팀 중에 가장 앞서 있습니다. 제주 역시 인천 원정에서 경기 끝나기 직전에 이창민 결승골, 와, 그러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상승세와 상승세의 대결이다 라고 이 경기를 압축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저는 이 경기 조금은 한쪽으로 좀 마음이 기웁니다. 왜냐면 좀 응원을 하고 싶어요. 예측을 해, 응원을 하지 말고. 앞선 두 팀의 대결이 사실은 모두 무승부였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올 시즌 지금이 최고예요. 최고치에 올라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팀들을 좀 이렇게 예상외로 이겨도 가고 또 승점도 빼앗아 가면서 K리그 재미있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이 경기에서 저는 광주가 승리를 하면서 하위 스플릿의 이 순위, 지각 변동을 좀 일으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광주가 올 시즌 최약체라고 예상했지만 믿어보겠습니다. 광주의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 아, 막간다니요, 막간다니요. 아닙니다. 광주가 잘하고 있어요. 엄지성 믿습니다. 테니스 믿고요. 김호영 감독님 믿습니다. 여러분 저 좀 믿어주세요. 자꾸 댓글에 역배로 간대. 내가 센터카는 반대로 가겠대. 세 번째 경기는 대구와 울산의 경기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울산이 앞서죠. 두 팀이 똑같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6강 경기 했는데 울산은 홈이었고 대구는 원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팀의 원정 홈 차이가 이번 주말 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대구는 나고야 원정을 갔다가 정태욱, 이용래 이 두 명의 선수가 쓰러져 나갔습니다. 두 선수가 나가고 나서 역전패했죠. 이 두 선수가 다친 여파, 그리고 일본 원정에서 패하고 돌아온 여파. 그래서 전 이 경기 대구보다는 울산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인천과 성남의 대결입니다. 두 팀 다 승리가 간절합니다. 올 시즌 강등 위협에서 사실상 인천은 탈출했습니다. 인천의 목표는 상위 스플릿인데요. 올 시즌 6위를 달리고 있는 수원과 승점이 같은 7위라는 점에서 성남을 꺾으면 6위로 상위 스플릿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인천입니다. 앞선 두 경기에서 울산 그리고 제주에 연패했기 때문에 승리해야 될 이유, 또 인천으로서는 또 하나가 생겼죠. 성남은 뮬리치, 참 믿었던 뮬리치인데 이 선수가 잠잠하다 보니까 승점을 얻을 만한 그런 희망이 좀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골을 내주지 않으면 무승부고요. 골을 내주면 패배. 좀 이런 공식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더라도 골을 넣으면서 졌던 인천이 성남으로서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최근 연이은 부상으로 인천의 수비가 조금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 경기에서 지더라도 골을 넣는 인천이 승점 3점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그렇게 분석해봤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서울과 수원FC의 대결입니다. 서울은 제가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좀 부족했나 봐요. 아직은 조금 미진한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 선수단을 둘러싸고 안 좋은 루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참 그것도 서울로서는 좀 안 좋은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수원FC, 하필이면 또 상대가 수원FC네.
서울 참 안쓰럽다라고 전 보고 있는데요. 안익수 감독의 기억에 남아있는 수원FC보다 아마 지금의 수원FC는 훨씬 더 좋은 팀일 겁니다. 훨씬 더 강한 팀이에요. 리그 3위 그 이상을 노릴 수 있는 좀 그럴 만한 힘을 가진 팀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수원FC 지난 강원전에서 한 골차 승리였지만 이 경기에서도요, 최후방의 잭슨에서 최전방의 라스로 이어진 이 롱볼 축구, 강원을 아주 혹독하게 괴롭혔습니다. 전 이 수원의 간단한 축구가 지금 K리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득점 옵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느 팀을 만나도 골을 넣고 있는 수원FC, 서울을 상대로 골을 넣으면서 승점 3점까지도 가져갈 거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서울은 강등각이네. 아직 경기가 좀 있어요. 좀 더 있습니다. 서울 화이팅입니다. 다 화이팅이면 누가 강등? 오해원도 화이팅. 자, 여러분, 저의 예상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이번 주 제가 예상했던 K리그1 5경기를 여러분들 똑같이 예측해 주셔서 오늘의 축구 댓글창 방문하셔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댓글 달아주시면요, 손대지 마세요. 수정하지 마세요. 삭제도 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누가 오해원보다 많이 맞췄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브레인스토어에서 준비한 선수 시리즈 케빈 데브라이너 책을 선물로 드릴 건데요. 저희가 총 5권을 준비했는데 이번 주에 2권 썼어요. 5-2는 3이죠. 3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매진 임박 3권 남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야 돼요. 구독, 좋아요 하고 댓글 쓰라고요. 우측 승부의 측은 오늘의 K리그 앱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주중에 열리는 31라운드는요, 오늘의 축구 SNS에서 만나고 32라운드 승부의 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세히 보면 닮은 것도 같아요. 저도 운동하면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멈춰!